예,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인사청문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최근에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역시 이 질문이 나왔고 답변 내용 역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뻔한 질문 같은데 왜 자꾸 이 질문을 던지는가? 그리고 왜 던질 때마다 이렇게 매번 논란거리가 되는가? 오늘 팩트체크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조금씩 달랐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 초부터 장관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새로 임명되는 경찰, 검찰, 군 간부까지 거의 매번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예. 우선 상당히 많이 나왔던 답변 유형이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예. 군사 정변으로 교과서에 기술돼 있고 저도 찬성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록에 있는 내용을 찬성한다, 존중한다라는 이른바 인용형인데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정종섭 장관처럼 본인의 저서에 쓴 바와 생각이 같다라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종섭 장관은 책에 뭐라고 썼는데요? 군사정변 이제 쿠데타라고 해가지고 예. 표현을 했는데 그 저서를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문회 중에는 쿠데타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유형은 바로 이겁니다. 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럴 정도의 깊은 공부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지 못하겠다. 예. 이런 답변인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답을 좀 미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보형이라고 또 한번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예. 비슷하게는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다. 서승환 장관이었죠. 그리고 또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5.16은 혁명이라는 많은 의견도 있다라는 식으로 역사 해석에 미루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예. 또 가장 최근에는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발언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개인적인 견해는 밝히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어떤 직책을 핑계로 답변을 피해간 이런 회피형도 꽤 있습니다. 예. 유형이 꽤 여러 가지로 나타나긴 하는군요. 근데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는 안 가는 것이 왜냐하면 계속 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연구를 하셨을 텐데 예. 그 답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정면으로 부딪힌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비서실장이 주인공인데요. 모두 이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 5.16은 쿠데타다 명확하게 말을 했고요. 심지어 또 그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 조금 늦어졌다라고까지 했는데요. 예. 이런 소위 소신파는 단 2명이었습니다. 예. 자, 이런 발언들을요 유형별로 그리고 또 시간대별로 직접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요. 그리고 또 발언 내용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한 추세가 드러납니다. 예. 예, 어떤 추세입니까?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이제 소신형, 인용형, 유보형이 계속 많이 있다가 점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소신형하고 인용형은 없어지고 유보형, 회피형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인데요. 예. 예,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2015년 같은 경우에 중앙선관위원이나 아니면 감사원장 같은 독립기관장을 제외하고 올 들어 이제 정부 인사 중에는 아예 이제 소신형은 사라진 모습입니다. 예. 교과서를 인용하는 경우조차 완전히 줄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치평론가 중에서는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 시기로 볼 때 인사청문회가 국정역사교과서 전국과 맞물리면서 국무위원 후보들이 더 부담을 느낀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적 성향이나 역사관 탓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예.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예를 들면 인용형을 보면 예.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 내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교과서하고 법원 판결 다 같이 살펴보면은요. 예. 교과서의 지필 기준으로 삼으라고 교육부가 내놓은 편수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편수 자료집을 보면 5.16은 분명히 이제 군사정변이라고 못을 박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실제 역사교과서, 교학사교과서인데요. 보면은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도요. 9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결정문을 통해 5.16을 쿠데타로 규정을 했고요. 또 대법원 역시 4년 전에 국가보도연맹 피해자들이 낸 국가상대 소송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아니, 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요. 박 대통령 당선 관련해서 특집 기사 낸 적 있었죠. 그때도 역시 쿠데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BBC가 정리한 한국 연대기에서도 1961년 쿠데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해외 언론의 시각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교과서 내용으로 보나 아니면 뭐 법원의 판단으로 보나 올리기 쿠데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럼 뭐 법원 판단도 나와 있고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왜 청문회 때마다 이걸 꼭 물어봐 가지고 사람 입장 곤란하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단 말이죠. 예, 그런 지적 나오고요. 한 번은 이제 또 한 장관 후보자가 계속 추궁을 받다 보니까 쿠데타가 맞다라는 식으로 답을 했더니 되려 이제 한 야당 의원이 대통령과 인식이 다른데 소신 있게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또 되물어서 그 태도가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되물은 질문까지 뭐하라 하느냐라는 얘기였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직무와 관계 없는 단편적 질문으로 곤경에 빠뜨릴 게 아니라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또 공직자라면은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고 또 그럴 의지가 있는지 묻는 이른바 헌법 충성 질문은 꼭 필요하다. 이런 반론도 있고 또 국민들이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을 두고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논쟁은 근데 과거 정부에서는 어땠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대선 후보 시절에 토론회에 나와서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했고요. 또 어제 서거한 김영삼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5.16은 분명히 쿠데타다. 우리의 역사를 후퇴시킨 하나의 큰 시작이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될 여지가 없었던 건데 지금은 좀 상황이 그때와 많이 다른 만큼 앞으로 또 인사청문회마다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